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창 기장의 이가람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잘 버티고 계신가요? 저희 메르창 기장도 이렇게 매번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거나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콘텐츠를 찍게 되었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생 고충이죠. 바로 이 가느디 가느는 손목. 시계를 차도 가장 손목 끝, 제일 끝까지 차야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기 부러질 것 같다는 소리를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이 손목 두께를 운동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영상 마지막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들을 첨부했습니다. 단 그 전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꼭 보셔야지 이해하실 수 있으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일단 손목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손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목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뼈입니다. 한 95% 정도가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져보세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 부분이 95% 정도가 뼈, 그리고 나머지 5%는 이 전환과 이 손목에 있는 힘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즉슨 근육량은 늘려서 이 손목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뼈를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뼈를 두꺼워지게 만들 수 있느냐? 가능은 합니다. 성장이 끝난 사람이 어떻게 뼈가 자라냐고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중량을 다루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뼈의 직경에 고라세포가 자라나게 되고요. 후천적으로 뼈의 직경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그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뭐 뼈를 늘리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육도 많이 없고 근육 운동도 소용이 없다면 이 가느디 가는 손목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 우리들의 손목이 가늘어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손목이 가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 팔이 가늘어가지고 이 가는 손목이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우람한 보디빌더들라든가 피지크 피트니스 선수들을 보면은 팔은 두꺼운데 손목이 얇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손목이 얇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크고 우람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손목이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이게 5인치가 약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이렇게 감싸고도 이렇게 남죠. 그런데 손목이 얇지만 운동을 통해서 여기 전환과 그리고 여기 상완이 발달되다 보니까 시각적인 분산 덕분에 손목이 가늘다는 말을 언젠가부터는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뼈와 힘줄로 이루어진 손목 특성상 운동을 통해서 손목의 굵기를 두껍게 만들기는 어려우나 여기 전환 그리고 상완, 즉 팔을 두껍게 만들면은 시각적으로 이 손목이 가늘어 보이지 않게 되고요. 장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뼈의 고라세포가 자라나가지고 직경이 약간 두꺼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가느디 가는 손목을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목을 시각적으로 완화시켜줄 여기 전환 그리고 여기 상완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 운동이에요. 전환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리스트 컬이라는 운동인데 자, 이렇게 덤벨을 준비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집에 있는 물통이 있죠. 한 500ml 정도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 상태에서 자, 무릎 쪽에 손목 윗부분을 살짝 갖다 주시고요. 손목을 쭉 이완시켜 주셨다가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을 하시면서 여기 전환 윗부분이 계속 발달되시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들어갔다가 당겨주시고 돌아가고 당겨주시고 자, 이 동작을 통해서 전환의 여기 안쪽 부분 발달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리버스 리스트 컬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전환의 윗부분이 발달이 되게 됩니다. 손등이 보일 수 있도록 잡아서 그대로 반대로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완시키고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수축시키고
자, 처음 운동을 진행하실 때는 무거운 무게로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셔가지고 한 3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의 강한 여기 전환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상완, 팔꿈치 위쪽에 있는 팔 운동인데요. 그 중에서 이 팔 뒤쪽 근육인 삼두 운동,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삼두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의자 하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의자에 앉아주신 상태에서 팔을 뒤로 뻗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발을 살짝 앞으로 뻗으시고 엉덩이를 떼주십니다.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올라오시고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자, 이 운동을 하실 때 팔꿈치가 과하게 바깥으로 벌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팔꿈치에 약간 부담이 갈 수가 있고요. 운동 강도가 너무 높다면은 다리를 이렇게 몸 쪽으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쉽고요. 운동 강도가 너무 쉽다. 그럼 발을 조금씩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진행하시면은 간단하게 운동 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여기 상완 중에서 여러분들의 여기 이두를 발달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이거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집에 덤벨이 있거나 덤벨이 없다면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테이블에 또는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여기 무릎 옆에 고정시켜 주시고 그대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돌아가시고 당겨주시고 돌아가시고 당겨주시고. 자,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은 자, 팔꿈치를 잘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두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좀 더 고립감이 느껴지실 거고 이두의 발달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적당한 중량으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이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운동들이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전환과 상완을 발달시키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의 손목이 덜 가늘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시장장의 이가람이었고요.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댓글 링크에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살찌는 정보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체중 경량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찔 수 있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